2차 전지의 투심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리튬이나 양극재를 말씀드리고 2차 전지의 투심이 고취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를 쓰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투자 포인트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중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완성세를 얘기하셨고 오늘은 관심 섹터가 전고체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뭐 한동안 그죠? 네. 뭐 관심이 있다가 한번 이 전고체 배터리 특징 뭐 얘기 나오면 쑥 올랐다가 관심 주르르 여기 나오면 쭉 올랐다가 관심 주르르 이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얘기가 돼요? 뭐 새로운 얘기가 좀 있어요? 우선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항상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시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 항상 보통은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안 좋다. 그럼 보통 장비주를 소개를 드리고요. 2차 전지의 투심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리튬이나 양극재를 말씀드리고 조금 투심이 고취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순환매를 예상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본을 보니까 저저번 달 탑픽이 PNT였고요. 그다음 저번 달 탑픽이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 PNT랑 뭐 CIS 붙여드리기도 하고 뭐 하나기술 붙여드리기도 하고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면서 뭐 LNF랑 포스코 퓨처 붙여드리기도 하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서 탑픽은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고 그다음 이미 조금 수급이 나온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이 붙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리스크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좀 화재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였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트 이게 어쨌든 기술 개발과 함께 상당히 비쌀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사실 그런데 요즘은 뭐 전고체가 어쨌든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로봇 뭐 이런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매매 관점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박사님께서 이해해 주신 뭐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반박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뭐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있지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라고 했을 때 예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같은 성능 대비해서 성능이 완전히 2배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가 상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2배인데 성능이 2배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니켈이나 LFP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부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신 연구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소망을 받아들여가지고 가격은 2배가 안 되면서 성능은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전고체 배터리를 관심을 갖고 왔지만 드라이빙 그런 섹터는 아니다.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매매를 못하시면 당연히 장비랑 양극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시면 전고체 배터리 보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이엔드 차량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뭐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 전기차도 당연히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안 쓰고 있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전기차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뭐 S라든가 뭐 Y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를 쓰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하이엔드 차량이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탑재가 안 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제 탑픽인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다가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겠다는 뉴스가 6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엔드 전기차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박사님께서 로봇인데 로봇이 보통 뭐 물론 큰 로봇은 뭐 니켈 배터리나 LFP 배터리 쓸 수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면은 사람 크기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 크기면은 각종 부품이나 전선 같은 게 이 몸통에 있고 배터리가 들어갈 건데 이
제 몸뚱아리에 들어가 있는 요 정도 배터리로는 성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 전기차 열어보거나 전기버스 열어보면 배터리가 정말 이만합니다. 그럼 로봇이 이렇게 뒤에 배낭을 하나 메고 있으면 어떨까? 등짐을. 그럼 이제 사람을 못 도와주죠. 아, 그러네. 그리고 로봇이 만약에 이만한 배터리를 등에 메고 있는다. 그럼 인정. 근데 우리 생각하는 이제 로봇은 막 이렇게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요만한 배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요만한 배터리로 24시간 48시간 강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쉬워요. 막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막 이렇게 무술하고 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나오는데 이 로봇에 어떤 배터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할 거다. 요 정도 아직은 이야기가 왜냐하면 나오기 그 때문에. 상용화 단계가 아니니까. 네. 그런 그 휴머노이드 뭐 중국에서 뭐 축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걔들이 뭐 정말 축구팀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약간 좀 다 약간 테스트 단계, 상용화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보면 막 날렵하게 무술하는 로봇이나 이렇게 덤블링하는 로봇이나 영상 이것들은 찍을 때만 견디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건 배터리가. 그냥 그 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한 거라고 네, 이제 걸려버렸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정말 실생활 쓸 수 있는 배터리 로봇 기술 나올 때까지는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증권 계통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씩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2026년에 상용화된다고 삼성 SL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 보면 유리기판이 6월달에 상용화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9월인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보통 뭐 유리기판 관련 정보도 강세에 보이면서 그럴 때는 관련 뉴스가 우리 핸드폰에 알아서 날아오는데 요즘 제가 좀 유리기판 뉴스를 좀 찾아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2026년 양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지연될 수 있다라는 뉴스죠. 그다음에 그런 것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았고 이해했고 그러면 네 결국 뭐 어떤 종목이 연관돼 있고 이망할 거죠. 네, 우선은 제가 총 4종목을 소개를 드릴 네. 건데 탑픽이 저도 모르게 나와 버렸습니다. 탑픽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첨보나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의 좀 답답한 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첨보랑 한농화성이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팔로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첨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한농화성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 당연히 떠오른 종목이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한 2023년 후반부였는데 2023년 후반부에도 이 기업이 어떤 학술 대표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연구 개발 진행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필요한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검색을 했는데 여전히 기술 개발 중이다. 여기서 그치는 그게 아쉬운 거죠.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 제품이 1년 주기로 나오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왜 1년 반 동안 소식이 없느냐. 첨보 같은 경우는 새만금 공장에 이 소재를 위한 어떤 공장을 이제 착공했다. 이런 뉴스 있었고 한농화성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전히 주간기어로 선정돼 있다.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원료인 화학 리튬을 상업화 설비를 착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런 뉴스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전고체랑 하이엔드 니켈 배터리에 쓰일 거고 LG 이 테슬라랑 작년 하반기에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됐었는데 테슬라와 실적이 이연되고 있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월 꾸준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토대로 2차 전지에 대한 혁신을 주도할 거다.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주전자재료 오늘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모두의 얘기를 하신 것처럼 뭐 그 강력한 2차전지 주도는 아니고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가운데 관심자는 대주전자 재료 옛날에 주전자라고 그래요, 그죠? 대주전자 재료 또 무슨 종목이 나 주전자 있어 이랬는데 그죠? 대주전자 재료. 예,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